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300만원을 먹튀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한 가정에 굉장히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영수증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분유값, 기저귀값, 그리고 아이들 옷값은 왜 이렇게 비싼지 경제적인 고민이 되고요. 조금 키워놨더니 학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책값 받아가고 노트북 사야 된다고 하고 휴대폰 산다고 또 학원 가서 인터넷 강의 듣는다고 하면서 계속 용돈을 받아갑니다. 이제는 진짜 다 키워서 결혼을 시켜보겠다라고 했더니 작은 전세에 조금 지원해 주려고 봤더니 전세금 조금 보태주는데 억소리가 절로 납니다. 실제로 제가 가구 소득별 자녀 양육 비용을 조사해 봤는데요. 가구에서 버는 금액에 따라서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구 소득이 299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1억 7,5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요. 300만원대이신 분들은 3억 3천만원 정도, 400만원대이신 분들은 4억 6천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신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총 10억 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조사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최근에 결혼을 하는 부부들은 아이를 없는 노후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기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결혼 후에 딩크족 생활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딩크족은 아이가 없는 부부인데 43.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0쌍이 결혼하면 4쌍 이상이 아이를 낳지 않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왜 딩크족을 희망하는 것이냐 확인을 봤더니 48.8% 전체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임신 출산을 통한 직장 경력 단절이나 육아에 자신이 없어서 혹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라는 것들은 경제적인 이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기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출산지원금이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이라고 해서 용인시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출생아당 200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 송파구에서도 아이를 낳기만 해도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첫 아기는 20만원, 둘째야 40만원, 그리고 다섯째 이상은 아이 한 명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금을 받으니 출산율도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먼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고요. 2001년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222개, 99.8%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 정책이 존재했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 36만 3,855명의 아이들이 지원금 총 2,709억 원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지역별로 다른데 지급하는 금액도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출생 담당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실제로 효과가 크고 잘 굴러가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출산 그리고 결혼 관련된 현금성 지원 사업에는 문제가 크다라고 대답한 공무원이 전체의 81%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80명 정도의 공무원이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업무들에
현금성 지원 사업은 문제가 있다라고 일하는 겁니다. 지역별 형평성이나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전체적인 국가의 출산율 상승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라남도의 해남군에서는 2012년 출산지원금을 첫째 기준으로 50만원을 주던 것을 300만원으로 6배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에 영세 인구가 60%나 증가한 거죠. 출산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 아닌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이 정책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2년 27.5%, 2015년 28.3%의 출산 지원금 수령자가 출산 바로 직전에 해남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들이었고요. 지원금 종료 6개월 이내 해남을 다시 떠나가는 비율이 2018년에는 18%고 2015년에는 26%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직전에 해남으로 들어온 사람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고, 지원금을 다 받고 난 이후에 해남을 바로 떠나버리는 사람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거죠. 출산지원금을 받으려고 들어오거나 혹은 위장 전입을 한 사례도 많았고요. 실제로 들어오더라도 초등학교 때는 결국 학군이 잘 갖춰져 있거나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동네로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상승의 해답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같은 전라도 진안군에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2015년 12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줬었는데요. 이것을 2016년부터 360만원으로 3배가량 더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3배를 더 주고 있는데, 2015년 195명이었던 신생아 출산율은 2016년 돈을 3배를 더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76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해에도 역시 147명으로 한 번 더 줄어들었습니다. 돈을 더 줌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고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을 주는 동네는 아닙니다. 아이를 더 낳는 것과 출산지원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출산이나 육아 관련된 전문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자체별로 다른 출산지원금 제도는 국가 전체의 인구 증가와는 관련이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실시할 성격의 제도다라고도 꼬집고 있는 거죠. 어차피 낳을 사람이 더 많은 지원금을 위해서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뿐 국가 전체에 더 많은 아이가 생기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들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와서 아이를 낳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지방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지방인구는 매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방들은 우리 지자체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지원금을 주면서라도 억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출산지원금은 지방소멸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인 차미숙 국토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은 출산지원금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해야 되는 업무를 지자체가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지적하고요. 지자체는 우리 지역에서 잘 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그 산업을 통한 일자리, 이런 것들에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서 인구를 더 많이 유입하고 싶다면 청년이나 신생아 가구처럼 정착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가구보다는 차라리 은퇴했거나 은퇴를 하려는 5, 60대를 유입시키는 게 현실적이다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출산지원금이 나오는 것처럼 향후에는 은퇴지원금 같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겠습니다. 출산율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슬기로운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